야, 너 아직도 그 일해? 그래서 아직도 그 모양이지. 그 말이 떨어지자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26명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쏟아졌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크게 거침없이 누군가는 테이블을 치며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웃음을 참는 척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술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군가 말려주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들이 그저 웃고 있었어요.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오래 안 친구들이 항상 내 편은 아니라는 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5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공장, 식당, 청소, 배달까지 손에 잡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터로 향했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잠들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없었다기보다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들 뒷바라지하다 보니 어느새 쉰을 넘겼습니다. 지난 30년 저는 제 삶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남들처럼 큰 집에 살지도 좋은 차를 타지도 않았지만 제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빚 없이 떳떳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30년 만에 열린 동창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어요. 단체 채팅방에 공지가 떴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식당에서 동창회 합니다. 다들 오세요. 30년 만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단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었던 우리 반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석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도 친구들인데 반가울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일 아침 옷장을 열었어요. 평소 입던 옷들을 꺼내봤지만 마음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가장 깨끗한 남색 점퍼와 청바지를 골랐어요. 거울을 보니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녁 7시 식당 문을 열었어요. 왔어? 먼저 와 있던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얼굴들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찐 친구, 머리가 벗겨진 친구, 주름이 깊어진 친구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는데 옆자리 친구가 말을 걸었어요. 너 뭐해? 요즘? 응, 배달 일하고 있어. 새벽부터 좀 바빠. 아, 그래.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26명이 모였습니다. 식당이 시끄러워졌어요. 웃음소리, 건배소리, 옛날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술을 마셨어요. 가끔 옆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한 친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야, 다들 사는 얘기 좀 해봐. 누가 제일 잘 살아? 웃음이 터졌어요. 누군가는 자기 사업 이야기를, 누군가는 자녀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친구가 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야, 너는 뭐해? 응, 나 배달일.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내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아직도 그 일해? 아직도 라는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계속하고 있어. 그러자 그 친구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더 크게, 더 또렷하게.
그래서 아직도 그 모양이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크게, 거침없이 사방에서 누군가는 테이블을 치며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웃음을 감추려 했어요. 하지만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에 든 술잔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귓가가 윙윙거렸습니다. 농담이겠지. 다들 취해서 그런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군가는 저를 쳐다보며 웃었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저 술을 마시거나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 같은 반에서 3년을 함께 보냈던 그 친구도 그저 술잔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친구라는 이름으로 30년을 기억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 나를 지켜줄 사람은 없다는 걸. 웃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누군가 다른 화제를 꺼냈고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어요. 괜찮아. 그냥 농담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어요. 웃는 척했고 건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뭔가 깨졌다는 걸. 그리고 그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여러분이라면 이 자리를 그냥 넘길 수 있었을까요?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떠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옛날 선생님 흉내를 내며 웃겼고 누군가는 학창 시절 사건을 들춰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리들이 멀게 들렸습니다. 마치 수조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둔탁하고 느리게 들려왔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술잔을 들어도 안주를 집어도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누가 알아챌까봐 무릎 위에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시선이 느껴졌어요. 건너편에 앉은 친구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하다는 표정도 괜찮냐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옆자리 친구에게 말을 걸어볼까 했어요. 야, 아까 그거. 하지만 그 친구는 이미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제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웃으며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가 계속 쓰라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친구가 말을 꺼냈어요. 그나저나 다들 차는 못 타? 차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는 작년에 새 차를 샀다고, 누구는 수입차로 바꿨다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 시선이 또 제게 왔습니다. 너는? 나, 차 없어. 오토바이 타. 순간 또 웃음이 터졌어요.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오토바이. 하긴 배달하면 그거 타야지. 맞아. 직업용이네 직업용. 사람들이 킥킥댔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같이 웃는 척했어요. 하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서 웃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속으로 물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이였나? 30년 전에도 이랬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자기 자녀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큰애가 이번에 대학원 합격했어. SKY 중 한 곳인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 인사가 쏟아졌어요. 우와, 대단하다. 역시. 부럽다, 진짜. 우리 애는 아직 멀었는데.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자녀가 없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저를 봤어요. 너는 자식 없지? 응, 없어. 아, 맞다. 결혼 안 했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덧붙였어요. 그것도 선택이긴 한데 나중에 외롭지 않아?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너 혼자 늙으면 쓸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자는 소리가 나왔어요. 야, 단체 사진 찍자. 30년 만인데. 사람들이 일어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그때 한 여자친구가 제 옆으로 오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야, 너 오늘 그냥 온 거야? 좀 꾸미고 오지. 순간 멈칫했어요. 응? 나 이거 깨끗한 옷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동창회인데 좀 더 신경 쓰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뜻을 알 수 있었어요. 너 왜 그 꼴로 왔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었어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제 옷차림이 신경 쓰였어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사진에 찍히면 나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사진을 찍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방금 찍은 사진을 돌려보며 웃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다 농담이야, 농담. 농담.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농담이면 다 괜찮은 건가? 속으로 물었어요.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괜찮은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아. 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계산을 하고 다음 약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2차 갈 사람? 몇몇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묻지 않았어요. 같이 가자는 말도 다음에 보자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식당 문을 나섰어요. 밖은 추웠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주차장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헬멧을 쓰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이 정도로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헬멧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조용히. 집으로 가는 길이 길게 느껴졌어요. 신호등마다 멈춰 설 때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그 일에? 그래서 아직도 그 모양이지. 농담이야, 농담.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55의 얼굴이 30년을 일하며 살아온 얼굴이 오늘따라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냥 웃고만 있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뭐라 말했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걸.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배달 일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결혼하지 않은 게 잘못인가요? 좋은 차를 타지 않는 게 창피한 일인가요? 아니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좀 더 잘 살 수 있었잖아. 좀 더 노력할 수 있었잖아.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나를 향한, 내 삶을 향한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꿈속에서도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왜 이렇게까지 비교당해야 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거의 자지 못했어요. 2~3시간 잔 것 같은데 피곤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얼굴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출근해야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반. 평소보다 늦었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배달일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 오늘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배달을 마치고 잠깐 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떴어요. 어제 정말 재밌었다. 다들 고마워. 사진이 몇 장 올라왔습니다. 어젯밤 찍었던 단체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사람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진 속에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봐서 좋았어. 다음엔 더 많이 오면 좋겠다. 2차까지 가는 거였는데 아쉽. 저는 그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댓글을 달까 고민했어요. 나도 뭐라도 써야 하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채팅방을 끄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개인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같은 반이었던 친구 민수였어요. 어제 제 옆자리에 앉았던 그 친구였습니다. 뭐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어제 일에 대해 사과하려는 걸까? 아니면 위로라도 해주려는 걸까? 기대가 생겼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아 메시지를 열었어요. 야, 어제 사진 잘 나왔더라. 근데 너 표정이 좀 굳어 보이던데 괜찮았어?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보였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괜찮았냐고.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거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써야 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괜찮다고 둘러대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답했어요. 응, 괜찮았어. 근데 솔직히 좀 기분이 안 좋긴 했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읽은 표시가 바로 떴어요. 민수가 답장을 쓰고 있다는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뭐라고 쓰는 거지? 기다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아, 그래. 근데 너도 알잖아. 쟤들 원래 좀 그래. 농담 심한 거. 농담. 또 그 단어였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도 옛날부터 쟤들한테 많이 당했어. 그냥 그러려니 해. 악의는 없어. 악의는 없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악의가 없으면 괜찮은 건가? 저는 답장을 썼어요. 근데 아무도 말리지 않더라. 너도. 메시지를 보내고 후회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었나? 너무 따지는 것 같나? 하지만 이미 보낸 메시지였어요.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야, 나도 말하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그렇잖아.
너도 알잖아. 그 자리에서 내가 나서면 더 이상해지고 분위기, 그 자리에서 말하면 더 이상해진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요. 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다들 취해서 그런 거야. 다음에 보면 또 괜찮을 거야. 다음에 보면 괜찮을 거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다음은 없을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여자친구 은지였어요. 어제 제 옷차림에 대해 말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언니, 어제 미안. 내가 좀 오버했나 봐.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메시지를 보고 마음이 식었습니다. 근데 언니도 알잖아. 동창회 같은 데는 좀 신경 써서 입고 오는 게 좋아. 다들 그렇게 하잖아. 다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은지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오해하지 마. 나 진짜 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다음엔 나랑 같이 옷 사러 가자. 내가 골라줄게.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정말로 저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더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단체 채팅방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다음 모임 날짜를 제안했고 누군가는 장소를 추천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대화를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모욕당한 것, 웃음거리가 된 것, 아무도 말리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이 없었던 일처럼 대화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다들 기억하고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기억하지만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어요.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기대했어요. 누군가는 채팅방에 이렇게 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분위기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다들 조심하자. 아니면 개인 메시지로라도 진심 어린 사과가 올 거라고. 어제 내가 너무 심했어. 진짜 미안해. 그런 말 한마디면 됐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분위기 탓을 했고 은지는 제 옷차림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명은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가장 아팠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또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엔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자. 이번엔 더 많이 와. 누군가 대답했어요. 좋아, 나간다. 나도. 하트 이모티콘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보며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나도 가야 하나?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다음 달 모임에 가야 할까요?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웃고 또 참아야 할까요?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자기 전에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누군가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냈을지. 하지만 새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여전히 다음 모임 이야기만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알았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친구라는 이름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잠깐이라도 기대했던 내가 바보였구나. 여러분이라면, 친구라면 말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처럼 일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배달하고, 점심 먹고 다시 배달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뭔가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벽 하나가 무너지면서 집 전체가 기울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신호등 앞에 서 있을 때마다, 배달 음식을 전달할 때마다 그날 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모양이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단체 채팅방은 여전히 활발했습니다. 매일 누군가 사진을 올렸어요. 자기 일상, 자녀 사진,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오늘 아들 생일이에요. 주말에 제주도 다녀왔어요. 날씨 좋더라. 댓글이 주르륵 달렸어요. 축하 메시지, 부러워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들을 읽기만 했어요.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축하한다고? 좋겠다고? 입력창에 글자를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단체 채팅방에 공지가 떴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지난번 식당에서 또 만나요. 못 온 사람들도 이번엔 꼭 와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올라온 공지였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달렸어요. 오케이. 나간다. 이번엔 2차도 가자. 스크롤을 내리며 댓글을 읽었습니다. 20명 넘게 참석한다고 답했어요. 저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야 하나? 고민했어요. 가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가면 또 그날처럼 될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였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나 민수야. 잘 지냈어? 밝은 목소리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응, 잘 지냈어. 다음 주 토요일에 모임 있잖아. 너 올 거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어요. 일은 없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야, 일 조정해서라도 와. 다들 기다린다니까. 다들 기다린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정말 다들 저를 기다릴까요?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지난번에 일찍 갔잖아. 이번엔 끝까지 있어. 2차도 가고. 응. 야,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정말 모르는 거야? 속으로 물었습니다. 지난번 일을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아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피곤해도 나와야지. 친구들인데.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또 멀어지면 안 되잖아. 친구들. 30년. 그 단어들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래, 알았어. 생각해 볼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 약속이다?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메시지가 여러 개 왔어요. 은지였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 꼭 와. 이번엔 내가 언니 옆자리에 앉을게. 그리고 다른 친구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좋더라. 다음에도 보자. 친절한 말들이었어요. 다정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친절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은 지난번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억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모임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거운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침을 먹으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열어봤어요.
벌써 20명이 넘게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오늘 봐요. 기대된다. 7시에 봐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젓가락을 놓았어요. 가야 하나? 의무감이 느껴졌습니다. 안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친구들을 외면하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가면 또 그날처럼 될까봐. 오후 5시였어요. 2시간 뒤면 모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신경 써서 입을까? 은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동창회에는 좀 신경 써서 입고 오라고. 옷을 하나 꺼냈습니다. 평소 안 입던 옷이었어요. 몇 년 전에 산 건데 입을 일이 없어서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대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게 나인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꾸미는 걸까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러는 걸까요? 옷을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6시가 됐어요. 핸드폰을 들고 단체 채팅방을 봤습니다. 출발합니다. 곧 도착해요. 사람들이 하나둘 출발하고 있었어요. 저는 입력창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메시지를 썼어요.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민수였습니다. 야, 출발했어? 곧 도착한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메시지가 올라갔습니다. 몇 분 뒤 답장들이 왔어요. 아쉽다유 다음에 꼭 와요. 어쩔 수 없지. 밤에 보자. 가볍게 넘어가는 반응들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따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진짜 일 있어? 아니면 일부러 안 오는 거야? 순간 숨이 막혔어요. 들켰나 싶었습니다. 아니, 진짜 일 있어.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민수는 한참 뒤에 답장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너 요즘 왜 이래?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습니다. 저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예전의 저라면 참고 갔을 겁니다. 웃으며 그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됐어요. 저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웃고 떠들 시간이었어요. 술을 마시고 사진을 찍고 옛날 이야기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웃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건배하는 모습, 단체 사진, 음식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웃고 있었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겉으로만 웃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았던 것.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침묵은 선택이었어요. 그들은 말릴 수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때문이라고 어색해서라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결국은 선택이었어요. 나를 지키는 것보다 분위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방관이었어요.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었습니다. 저라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웃고 넘길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꿈을 꿨어요. 모임 자리에 있는 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날 밤 일이 또 떠올랐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같은 생각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5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눈가, 처진 입꼬리, 생기 없는 피부.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날 그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농담이라고 하기엔 기분 나빠. 이렇게라도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세수를 하다 말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헬멧을 쓰고 출발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내가 너무 못났나? 평생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직장도 없었고 큰 돈을 번 적도 없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뭔가를 이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겠지.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엑셀을 돌렸습니다. 첫 배달지에 도착했습니다. 음식을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향했어요.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여기요. 음식을 건넸어요. 그 남자가 받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부끄러운 일인가? 아니었어요. 떳떳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친구들 앞에서는 부끄러웠습니다. 왜일까요? 점심시간이었어요. 배달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어젯밤 모임 사진들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2차까지 간 사람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노래방 사진이었어요.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는 모습, 춤추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어제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 또 하자. 저는 김밥을 먹다 말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있었어도 저렇게 즐거웠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도 불편했을 겁니다. 오후 배달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었다는 걸. 누가 물으면 대답했어요. 나 배달 일해. 새벽부터 바빠. 차? 없어. 오토바이 타. 결혼? 안 했어. 그냥 짧은 대답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변명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저 결과만 봤어요. 55에 배달 일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혼자 사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땀에 젖은 머리, 지친 얼굴, 구겨진 옷.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나야?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아니, 원래부터 이랬나요? 거울 속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생기 없는 눈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어?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열었어요.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한 명씩 눌러봤어요. 민수는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은지는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웃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있었어요. 모두 뭔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프로필 사진을 봤어요.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도 혼자였어요. 나만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부끄러웠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배달 일이 부끄러워서? 아니었어요. 일 자체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 다리였으니까요. 혼자 사는 게 부끄러워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였을까요? 한참을 생각하다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는 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돼? 그 눈빛이, 그 웃음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제 삶이 아니라 제 삶을 보는 그들의 시선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억울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일했어요. 부모님을 모셨고 동생들을 도왔습니다. 빚을 지지 않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한 걸까요?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함께 왔습니다. 그래도 좀 더 잘 살 수 있었잖아.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좀 더 노력했으면, 좀 더 계획적으로 살았으면. 밤이 깊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들, 침묵하는 사람들, 돌아서는 시선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앉아있던 저.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말했어야 했습니다. 화를 내든 자리를 박차고 나가든 뭔가를 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더 이상해질까봐, 더 주목받을까봐.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어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친구들 앞에서 더 작아질까? 낯선 사람 앞에서는 이렇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제 일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 특히 오래된 친구들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비교가 시작됐어요.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보였어요. 그 차이가 저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같았는데 이제는 다르구나. 그 생각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된 거야. 틀린 생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어. 그렇게 저는 저를 탓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달라져 있었어요. 자책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과거를 후회해도, 아무리 저를 탓해도 그날 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제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했어요. 왜 우리는 친구 앞에서 더 작아질까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배달하고 집에 돌아와 쉬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은 여전히 활발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알림을 껐어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보지 않으니까 비교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왔어요.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개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를 보고 놀랐어요. 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은 같은 반이었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항상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모임에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뭐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어요. 언니, 나 지원이야.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지?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지원아. 무슨 일이야? 읽은 표시가 바로 떴어요. 지원이 답장을 쓰고 있다는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한참 뒤에 메시지가 왔어요. 그날 모임 말인데 언니 기분 많이 안 좋았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기분이 안 좋았냐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응, 솔직히 좀 그랬어. 보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원의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해, 언니. 나도 그날 불편했어. 진짜 많이 불편했다고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근데 분위기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 지금 생각해도 미안해. 지원은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가 일찍 간 거 알아. 2차 안 간 것도 알아. 그때 나도 언니 따라 나갈까 생각했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답장을 썼어요. 그랬어? 나는 몰랐어. 응. 근데 용기가 안 났어. 그냥 앉아 있었어. 정말 미안해. 지원은 그날 밤 자기 심정을 털어놨어요. 사실 다들 불편했을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응. 내 옆에 앉았던 수진이도 나한테 나중에 말했어. 너무 심했다고. 수진이도요. 그날 밤 조용히 앉아있던 그 친구도 불편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물었어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지원은 한참 뒤에 답했어요. 분위기 때문이었어. 다들 술 마시고 있었고 분위기 깨기 싫었던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용기가 없었어. 분위기, 용기. 그 단어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지원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모임 끝나고 집에 가면서 수진이랑 얘기했어. 오늘 너무했다고. 그래. 응. 수진이가 그러더라. 언니 표정 보니까 마음 아팠대. 근데 자기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대. 1명, 2명.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영미도 나중에 말했어. 너무 심했다고. 언니한테 미안하대. 영미까지요. 저는 그날 밤 영미를 기억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얼른 돌아선 그 친구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으면서 왜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원이 답했습니다. 나도 그게 이상했어. 분명 불편한 사람이 많았는데 아무도 말 안 했잖아. 왜 그랬을까? 글쎄 첫 자리니까 서로 눈치 본 것 같아. 누가 먼저 말하면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눈치, 분위기, 결국 같은 이유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렇고 다들 용기가 없었던 거야. 말했다가 우리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 지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어.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안전.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근데 다들 웃고 있었잖아. 나만 이상하게 느낀 줄 알았어. 아니야, 언니. 웃는다고 다 즐거운 거 아니야. 지원이 답했어요. 나도 웃었어, 그때. 근데 억지로 웃은 거였어. 웃지 않으면 튀니까. 억지로 웃었다고요. 수진이도 그랬대. 웃긴 한데 불편했대. 근데 혼자 심각한 표정 지으면 이상하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웃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다들 그렇게 웃으면서 속으로는 불편했던 거야. 이상하지? 이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지원이 또 말했습니다. 2차 갔을 때도 그랬어. 분위기 이상했어. 이상했다고? 응. 다들 억지로 노는 것 같았어. 특히 민수 오빠가. 민수가요? 민수 오빠가 계속 떠들었는데 뭔가 어색했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 왜? 글쎄, 아까 일 때문에 미안했나? 아니면 분위기 이어가려고 애쓴 건가? 민수도 불편했다는 말인가요? 확실한 건 2차 분위기도 별로였어. 1시간 만에 끝났어. 짧게 끝났다고요. 다들 일찍 가고 싶어 하더라. 피곤하다고, 내일 일 있다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날 밤 웃고 있던 사람들. 그들 중 일부는 저처럼 불편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침묵했어요. 그래도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지원이 답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그때 용기 내서 말했어야 했어.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언니.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지원은 미안해했어요. 진심으로. 지원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들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나처럼 용기가 없었거나 아니면 정말 몰랐거나. 몰랐을 리가 없잖아. 맞아. 알았을 거야. 근데 모른 척 한 거지. 모른 척. 그게 더 아팠어요. 침묵하는 게 편했던 거야, 다들. 나서면 귀찮아지잖아. 지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침묵은 편했어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 언니. 내가 용기가 없었어.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웃고 있던 얼굴들 뒤에 각자의 침묵이 있었다는 걸. 어떤 사람은 진짜 재밌어서 웃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편했어요. 저처럼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도 말하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어서, 분위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여서 저를 혼자 만들었어요. 지원과의 대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됐어요. 저만 불편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더 속상했습니다. 불편했으면서도 말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도 공모자였어요. 침묵한 사람들도 마음이 없었던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똑같았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침묵한 사람들도 마음이 없었던 걸까요? 지원과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들 불편했을 거야. 근데 말하지 못했어. 생각할수록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뭔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단체 채팅방 알림이 꺼져 있었지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100개가 넘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읽었어요.
다음 달 모임 날짜 정해요. 이번엔 더 재밌게 놀자. 2차는 노래방 말고 다른 데 가요.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 대화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나야. 요즘 왜 이래? 채팅방도 안 보고. 직설적이었어요. 응, 좀 바빴어. 바쁘면 답 하나는 달 수 있잖아. 다음 달 모임 오냐고 물어봤잖아.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 그거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생각 안 해봤다고? 다들 기다리는데? 다들 기다린다.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모임 나가기가 좀 부담스러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그 일 생각해? 진짜 다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일이라고요. 나한테는 안 지나갔어. 조용히 말했어요. 야, 그냥 농담이었잖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또 농담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민수야, 농담은 다 같이 웃을 수 있을 때 농담이야. 한 사람만 아프면 그건 농담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이제 와서 어쩌라고? 다 끝난 일인데. 끝난 일. 그에게는 끝났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분간 모임 안 나갈 것 같아. 진짜? 응. 민수가 한숨을 또 쉬었어요.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했어요.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입력창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더 이상 모임에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써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나가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채팅방 알림을 완전히 껐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로 했어요. 극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선택이었어요. 싸우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예상대로 메시지가 왔어요. 몇몇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은지가 물었어요. 언니, 왜 답 안 해? 다음 달 모임 오는 거야? 아니, 나 당분간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일이 좀 바빠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했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채팅방도 조용하고. 응, 좀 바빠. 아,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가볍게 넘어갔어요. 영미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괜찮아? 요즘 연락이 없어서. 응,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아, 알았어. 푹 쉬어. 역시 가볍게 끝났습니다. 깊이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인 안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한번 열어봤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모임은 열렸더군요. 사진이 몇 장 올라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15명쯤 모인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보다 적었어요.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건배하는 사진, 단체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럽지도 섭섭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저 자리에 없어도 괜찮구나 깨달았어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몇몇이 물어봤지만 이제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단체 채팅방 알림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가끔 궁금해서 들어가 보면 대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이상하게 그게 편했어요. 어느 날 지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나 혼자 커피 마실 건데 같이 갈래?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좋아.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원은 차분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언니, 오랜만이야. 응, 잘 지냈어? 응. 언니는? 나도. 우리는 커피를 시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원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언니 모임 안 나가는 거 다들 알아. 그래. 응. 채팅방에서 한두 번 언급됐어. 뭐라고 하던데? 별로 안 하더라.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요즘 잘 안 나가. 지원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글쎄 재미없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하고. 그리고 솔직히 지난번 일 이후로 보기가 좀 그래. 지원도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응. 수진이도 마지막 모임 빠졌어. 갑자기 일 생겼다고. 한 명씩 빠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사실 이번 달 모임 취소됐어. 왜? 사람이 안 모였대. 5명만 참석한다고 해서. 5명? 처음 26명에서 5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다음 달로 미뤘는데 그것도 될지 모르겠대. 그렇구나. 응.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무리였던 것 같아. 30년 만에 만나서 뭘 그렇게 자주 보려고 했는지. 지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려던 관계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나 없다고 뭐라고 하던데? 솔직히 말할까? 응. 별로 안 하더라.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들으니 조금 서운했어요. 민수 오빠가 한번 물어봤어. 너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내가 바쁜가 보다 했더니 그냥 넘어가더라. 그게 다였어요. 은지는 내가 예민하다고 했어. 예민하다고? 응. 농담도 못 받아들인다고. 가슴이 찔렸지만 화는 나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말 없었어. 관심 없는 것 같았어. 관심 없다. 그 말이 더 정확했어요. 처음부터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로, 같은 반이었다는 이유로 모였을 뿐이에요. 진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이제 편해. 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편해. 저도 웃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생각했어요. 제 선택은 조용했습니다. 극적으로 채팅방을 나가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리를 뒀을 뿐입니다. 답장을 하지 않고 모임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저를 잡지 않았습니다. 몇 명은 형식적으로 물었지만 진심으로 찾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게 우리 관계의 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며 지원을 생각했어요. 지원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친구구나. 깨달았어요. 친구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시간도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26명보다 진심 어린 한 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답이라는 걸. 싸울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조용히 물러나면 됐다. 나를 작게 만드는 자리에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밤이 고요했습니다. 마음도 고요했어요. 이제 괜찮았습니다. 거리 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55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도 있고 피곤한 기색도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보다 밝았어요.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단체 채팅방은 여전히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알림도 꺼져 있었고 마지막으로 본 지 2달이 넘었어요. 가끔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하지만 굳이 보지 않았어요.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제 삶은 그들 없이도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세요. 늘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짧은 인사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진짜예요. 다른 분들은 그냥 던져놓고 가시던데 당신은 항상 웃으면서 주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그걸 알아봐주고 있었어요. 지원과는 한 달에 1~2번씩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지원이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전에는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지원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편해졌습니다. 너 덕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진심으로 대해줘서 그게 큰 힘이 됐어. 지원이 웃었어요. 나도 언니 만나서 좋아. 편하거든. 우리는 나이도 상황도 달랐지만 서로를 존중했어요. 그게 진짜 우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민수였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3달 만에 연락이었어요. 응, 잘 지내. 나 오늘 내 동네 근처에 왔는데 잠깐 볼 수 있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응, 좋아. 1시간 뒤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마시며 말을 꺼냈어요. 요즘 모임 거의 없어졌어. 그래? 응. 다들 바쁘다고 하고 관심도 없어진 것 같아.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냥 그런 거지 뭐.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나도 좀 후회돼. 그날 일, 뜻밖이었어요. 그날 내가 기분 나빴던 거 알아. 나도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늦은 사과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미안해. 진짜로.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민수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다시 가까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거였어요. 괜찮아. 나도 이제 정리됐어. 그래도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응, 알았어. 대화는 짧게 끝났어요. 카페를 나오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가끔 연락하고 지내자. 응, 그러자.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연락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괜찮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55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걸. 나를 작게 만드는 자리에는 앉지 않아도 된다는 걸. 친구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이제는 나를 존중하는 관계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공지를 봤어요. 50대 이상을 위한 독서 모임. 관심이 갔습니다. 전화를 걸어 신청했어요. 일주일 뒤 첫 모임에 갔습니다. 6명이 모여 있었어요.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지만 편했어요. 아무도 제 과거를 몰랐고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오늘을 돌아봤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편한 대화를 나눴어요. 누구도 저를 비교하지 않았고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리, 나를 환영하는 곳.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걸. 그날 밤 단체 채팅방을 마지막으로 열어봤어요. 메시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에 몇 개 정도였어요. 모임 공지도 없었고 사진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끝난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나가기 버튼을 눌렀어요. 정말 나가시겠습니까?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예. 눌렀어요. 채팅방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그날 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던 사람들, 침묵했던 사람들. 이제는 화나지 않았어요.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깨달았을 뿐이에요.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었다는 것. 말리지 않은 것도 선택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는 것. 저도 선택했습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을 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친구라는 이름이 면죄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저를 존중하는 관계만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55. 늦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한 나이였습니다. 과거의 관계에 얽매일 필요는 없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됐습니다.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을요. 나이가 많다고, 배달 일을 한다고, 혼자 산다고 부끄러운 건 아니었어요. 떳떳했습니다. 제 삶이 자랑스러웠어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55에 깨달았다.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는 끊어도 된다는 것을.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펜을 내려놓았어요. 다음 날 새벽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5시였습니다.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5의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6개월 뒤 독서 모임은 계속됐어요. 매주 만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도 생겼어요. 진심으로 대해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달랐지만 서로를 존중했어요.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한 분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긍정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를 존중하는 선택을 했거든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55,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참고 계신가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당신을 작게 만드는 자리에는 앉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존중하는 관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55에 깨달은 이 진실을 당신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참고 계신가요?